저희가 오늘 이 행사,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행사는 처음으로 국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저희한테도 좀 새롭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새로운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서 방금 봤던 그 비디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리인벤트라는 행사가 저희가 매년 그 라스베가스에서 합니다. 작년에도 국내에서 한 30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했고요. 아마 올해는 한 60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레지스터 할 수 있는 게 곧 마감이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시면요, 최대한 빨리 한번 레지스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서 저희가 새롭게 발표하는 새로운 서비스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개발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트레이닝 코र्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 자리에 또 오신 이유도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도 매주 고객들이랑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고객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요새 상당히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이제 항상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변화는 지속적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빨리 받아들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변화 속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회들. 하지만 이런 변화를 거부하고 준비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소속하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리스크가 이제 생길 거라고 저는 또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만들어 나가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좀 기다려보면서 이 변화도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큰 리스크가 이제 생길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선택을 좀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변화 속에서 좀 기회를 잘 만들어 나가는 회사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스타트업을 좀 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변화가 상당히 좋은 기회,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기회,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기죠. 요새 보면은 핀테크 스타트업들, AI 스타트업들, IoT 스타트업들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스타트업들이, 제가 옆에 써 있는 grown up, 좀 쉽게 얘기하면 국내의 어떤 중견기업들, 대기업들, 이런 회사들보다는 훨씬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개발자분들, 좀 뭔가 습관화가 돼 있으면은 습관에서는 변화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변화를 좀 싫어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유는 이런 대기업들, 또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던 분들, 그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어떤 사업, 아니면 기존에 있는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우리가 항상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이거를 스케일링을 한다고 하죠. 스케일링을 한다는 그 자체는, 그 뜻은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만든 것을 어떻게 계속 좀 반복적으로 더 빨리 사업을 키울 수 있을까, 그겁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룰을 만들고,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누구보다 더 잘하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들이 잘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대기업들 또 개발을 오래 해왔던 분들은 노하우가 생겨서 기존의 사업은 잘하지만 이런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는 좀 많이 버벅거립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또 기존 습관과 이게 너무나 많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그로운업들, 대기업들, 뭐 개발을 10년, 20년 그렇게 해왔던 분들,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번 그 리세트 버튼 누르세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 한번 다 우리 리세트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을 한번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행사를 이제 준비해서 다양한 세션들을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세션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 안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해야 될까, 그거를 고민을 쭉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입니다. 근데 대기업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창업 정신, 창업자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해야 될까? 뭘 하면은 그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4월 달에 저희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주주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창업자 정신을 그냥 데이원 정신이라고 합니다. 데이원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 유지해야 될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상 고객을 생각을 해야 된다. 누구보다 고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뭐가 항상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솔직히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가 일을 할 때 항상 당연하다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어떤 트렌드, 특히 이제 메가 트렌드, 요새 나오고 있는 AI, 빅데이터, IoT, 이런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 빨리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네 번째는 빨리 디시전을 내려야 되고 빨리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막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거를 뭐 회사 내에서도 이런 새로운 사업을 클라우드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이 줄까, 이걸 분석을 하다가 시간 다 흘러갑니다. 이런 결정을 최대한 빨리 해서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창업자처럼 대원 정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메가 트렌드, 이런 거를 빨리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미래에서 나올 어떤 새로운 트렌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또 그 흐름을 누구보다 더 빨리 타야지만 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최대한 빨리 행동으로 옮기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리더십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 세션 끝난 다음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아마존 리더십 프린시플이라는 거를. 리더십 원칙을 딱 검색을 해보시면 14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Learn and be curious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Invent and simplify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들한테는 이 두 가지 리더십 프린시플이 어느 그 프린시플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항상 어떤 그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기술을 보면서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응용을 해서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새롭게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리더십 원칙을 갖고 일을 접근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훨씬 더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면은 다른 회사들, 다른 개발자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이제 보여주는 그 두 가지 그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 아래 이렇게 곡선을 내려가는 그 하향하는 그 곡선은 바로 그 블랙베리. 여러분 블랙베리 아시죠? 그리고 막 치고 올라가는 거는 그 아이폰입니다. 그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초기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한 4년 동안은 블랙베리도 계속 같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블랙베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아이폰이 나와도 우리한테는 별 영향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이 새로운 트렌드, 이 뭐 터치 스크린이라는 트렌드, 새로운 OS라는 그런 트렌드, 모바일의 중심, 모바일 서비스, 그 애플리케이션 에코시스템 이런 어떤 트렌드를 다 놓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회사 안에서 그냥 보니까 회사에서만 있는 데이터를 갖고 보니까 우리 회사 계속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회사에서 되게 큰 실수를 한 거죠. 회사 안에서만 있는 그 데이터, 여태까지 계속 봐왔던 그런 어떤 이 매트릭만 보면서 회사가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걸 판단하기는 너무나 부족했던 겁니다. 외부 트렌드를 안 봤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고객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4년 후에는 바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그 회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모든 어떤 disruption, 모든 새로운 트렌드에서 기존 회사들, 기존 개발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window of relevance라는 게 있어요. 아직도 이 시간 내에서는 내가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변화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게 바로 window of relevance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그 window of relevance가 아직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window of relevance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들, 뭐 그게 AI 기술이 되던 클라우드 기술이 되던 뭐 IoT 기술이 되던 이런 거를 선택을 빨리 해서 변신, 트랜스폼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변화 속에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가야 될, 혁신을 이끌어가야 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또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될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리인벤트를 해야 돼요. 본인도 리인벤트를 해야 되고 또 회사도 리인벤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리인벤트 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가능할까? What if라는 질문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거 가능할까?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어떻게 보면은 막고 있는 거지, 기술, 뭐 새로운 거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다양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점. 두 번째는 그 하고 있는 방식들을 좀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뭐 시스템 아키텍처를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뭐 다시 이제 재설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회사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serverless라는 개념, 서버가 없이 뭔가 개발하고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 컨테이너, 뭐 AI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다시 재설계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처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게 저는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AWS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이 서비스를 잘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어떤 환경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 환경에서 뭘 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뭐 능력 그런 걸 한번 리세트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한다는 어떤 그런 정신을 갖고 이런 자리에서 제공되고 있는 새로운 컨텐츠들을 빨리 습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회사 안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빨리 적용을 해서 혁신을 만들어 나가시면은 상당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 제공되고 있는 신규 서비스들, 신규 기술들, 뭐 AI, 컨테이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설명을 할 에이펙에서 이 신기술 쪽을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올리비에 클라인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